자, 평등과 자격에 대해서 우리 공부합니다. 도자가 한 말을 공부하자. 천지가 무궁무진한 까닭은 그릇 존재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기 때문이니 남을 자신보다 앞셈으로써 나서는데 힘들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위함으로써 영원히 세상에 이름을 남긴다. 존재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지거의 선덕은 물과 같은 법. 물은 만물의 생명과 이로움을 베풀지만 자신의 명예를 위해 고명을 다투지 않고 언제나 비천한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을 향해 져 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이로움을 베풀면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 있지. 그리고 비천한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은 가지 않려 하지. 물은 진리에 가까우니 다투지 않고 허물이 없다. 그릇은 흙을 이겨 만들지만 그릇의 쓸모는 바로 텅 빈 곳. 방은 벽을 쌓고 문과 창을 만들지만 쓰이는 곳은 빈 공간이다.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쓰이기 위해 결국 활용되는 것은 빈 무이다. 아무것도 없음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 쓰임이 있다는 얘기야. 모두 같이 쓰임을 알아야 비로소 모두 같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지. 우리가 평등과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를 비판해보자. 시간은 한 10분 줄 테니까 10분 해봐. 중요한 내용이라서. 158쪽에 있는 내용이다. 158쪽. 잠깐 봐볼까? 답안지 한번 확인해보자. 158쪽. 각 철학자들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를 비판하시오. 여기에 노자 이렇게 쓰고 어느 왼쪽에 그리고 제목을 쓰고 그다음에 백자로 세 줄로 이렇게 쭉 핵심 내용, 핵심 교훈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도 함께 비판해봐. 알겠지? 밑에 9번 9가지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철학자들 이야기 공통적으로 그렇게 한다. 알겠지?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그랬더니 그 나트야마 벨페구르가 얘기하네. 인간들 중에는 내 유혹을 넘지 못하고 평등을 이용해 나태함을 마음껏 누리는 내 추종자들이 적지 않다. 인류 정신은 모두 같은 세상이 이상향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히려 나 같은 악마의 자식들을 위한 이상향입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평등만 누리려고 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건 정리하는 거 아니고 자, 니체의 이야기 공부해보자. 보통 행복은 타인보다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되는 법. 쓸데없는 도덕 타령할 거 없다. 사실 마음속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다 이루고 싶지 않나, 그렇지? 다 이루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확보하고 싶지. 공손하고 부지런하며 호의적이고 예의 바른 당신은 사람이 모두 그러하기를 바라는가. 선인의 생각인가. 선인은 훌륭한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 노예, 유해적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노예가 될 예정이 되어 있는 유해적 노예. 뛰어난 노예는 스스로를 소중한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는 목적도 만들지 않는 자이니 그런 자는 무와 평등의 도덕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본능적으로 그의 영리함, 그의 경험, 그의 허영이 그것을 설득한다. 게다가 신앙 또한 그러하다. 비꼬는 거지. 뛰어난 노예. 비꼬는 거야. 우린 뛰어난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 자, 뛰어난 노예는 스스로를 소중한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는 목적도 만들지 않는 자이니 어리석은 노예지. 결국은 그런 자는 무와 평등의 도덕에 존경을 표하고 본능적으로 그의 영리함, 경험, 그의 허영이 그것을 설득한다. 게다가 신앙 또한 그러하다. 자, 모두를 악마스러운 평등한 노예로 만들려고 회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권력의 의지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를 같이 비판해보자. 백자로 시간은 5분. 자, 세 번째 이야기 보자. 뭉탱이 수상록에 나오는 말이다. 노예적 평등 속 행복은 착시 현상일 뿐이니 감옥 속 평등이 무슨 소용? 힘 있는 자들이 선심 쓰는 듯한 평등은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런 거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심으로 평등을 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무엇을 감시해야 할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에 대하여 투쟁해야 하는지이다. 불안정한 평등은 불안전한 행복, 또 어쩌면 또 다른 불행을 잉태할 뿐. 이런 타락한 시대에 태어나 유일하게 좋은 것은 비교적 값싸게, 쉽게 미인이나 영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평등을 부여하면, 제공하면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다. 자, 몽테뉴 수상록에서 나오는 몽테뉴의 교훈을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교훈과 우리 사회를 비판해보자. 자, 다음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다. 행복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 과도한 불평등만 제거하면 된다. 만약 누군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를 모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참을만하다. 내 모욕은 참을만하다. 그러나 나도 무언가 응수해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나보다 훨씬 우월해서 나를 봐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의 머저리 같은 머리에 떠올랐다면 바로 이 생각에 나는 숨이 막힐 것 같다. 조금 뛰어난 자를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좀 뛰어난 자들, 공부 잘하는 자들,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인간 불평등을 느끼는 기분 나쁜 우울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로부터 나온 말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목을 정하고 세 줄로 교훈의 핵심 내용과 우리 사회를 비판해보자. 이 사회 비판할 거 많겠지? 시간은 5분. 자, 중간에 아테네가 나왔네. 인류 정신은 지상의 사람들에게 모든 빈 곳에
유익함. 모든 빈 곳의 유익함은 기대하지 않은 곳, 별로 변변치 못한 것, 우리가 정말 기둥이나 벽이나 아주 멋있게 치장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우리는 곳에 유익함이 있다는 거지. 자, 노예적인 것의 특징, 선심 쓰는 듯한 위선, 뛰어난 자들의 기분 나쁜 우월감에 대해서 우리 전하고 있다. 자, 아테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들어보자.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 불평등을 인정하는 셈이니 어떤 저항이 있어도 양보는 안 된다.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야. 작은 차이도. 거린에게나 제왕에게나 추호의 차이도 없기를. 자, 알겠지? 자, 이솝 이야기 우리 공부한다. 제목을 정하고 세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도 같이 비판하는 거다. 세상은 평등을 바라는 자와 바라지 않는 자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평등을 바라는 자는 누구지? 좀 약자들이겠지? 가지지 못한 약자들. 평등을 바라지 않는 자는 뭐지? 이미 기득권자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힘이 있거나 뭐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뭔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 평등을 바랄 이유가 없지. 평등은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니 자유롭고 싶다면 주위 10사람만 자유롭게 하라. 자, 이제 이솝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첫 번째 이야기. 말과 나귀가 주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나귀가 말했다. 내 짐을 나누어 들어주게. 무거워 죽을 지경이야. 내 목숨을 구해주게. 그러나 말은 모른 척했다. 탈진한 나귀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주인은 나귀 짐을 모두 말에게 집었다. 죽은 나귀 가족과 함께. 첫 번째 이야기지. 자, 두 번째 이야기다. 한 군인에게 말 한 필이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주인은 말을 노예처럼 부리고 왕겨밖에 주지 않았다. 갑자기 다시 전쟁이 선포되고 군인은 다시 소집되었다. 그러나 말이 너무 병들고 너무 쇠약해서 대우 좋은 기병에는 입대할 수 없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제우스 신의 명령으로 프로메테우스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제우스는 짐승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일부를 사람으로 바꾸라 명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다.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 자, 타인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면 그로부터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의 세 가지 이야기의 제목을 정하고 이솝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교훈과 함께 핵심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를 비판해보자. 백자로 세 줄이지 세 줄. 자, 네 번째 다시 니체 이야기로 들어가자. 진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 우리는 자신이 가진 의견 때문에 자신을 불태워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 의견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가진 의견을 가질 자격을 그리고 그것을 변경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뭐지? 자신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격은 지켜야 한다는 거야. 의견은 포기할 수 있어도 의견을 가질 자격은 지켜야 한다. 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핵심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를 비판해보자. 자, 시간은 5분.
자, 다음 공자님이네, 그렇지?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대하며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서 섬길 일이라.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불평등의 대표적인 철학이지. 유교. 군주와 신하는 엄연해야 세상이 비로소 평화롭다. 불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지. 차이가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기심은 인과 예, 어짐과 예의 바름이지 도덕이지. 인야의 들어옴이 없어 세상은 어지럽고 모두가 공궁할 것이다. 모든 이의 평등이 모든 이의 행복은 아니다. 자, 평등을 부정하고 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가 얘기하는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백자로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도 같이 비판해 보자. 이 말대로 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 말을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도 비판하면 되겠지. 자, 시간은 5분이다. 시간은 5분. 자, 다음은 정부론에 나오는 이야기다. 정부 정록의 정부론. 평등으로 이익이면 그것을 원하고 손해면 바라지 않는다. 평등도 손익을 따지는 거지. 평등에서 이익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평등을 부르짖어서 부가 나눠지면 그것을 원하고 자기가 부자라서 나눠지면 손해면 평등을 원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평등을 약자의 이기적 욕망쯤으로 호도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다. 호도하다, 가볍게 여기다. 거지. 평등은 공동체를 구성시키는 목적과 이유. 이거 국가를 만드는 목적과 이유야. 평등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며 평등이 깨지면 공동체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다툼이 나도 1대1 작은 싸움이지만 권력을 과도하게 위임받는 집단이 구성되면 이들은 무자비하게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고 더욱더 큰 욕심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킨다. 전쟁은 애국을 빙자하여 개죽음보다 못한 의미 없는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는 함부로 전쟁에 나가면 안 돼.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가는 거지. 자, 불평등적 권력에 대하여 냉철히 전복 파괴를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전복시켜야 돼. 파괴도 시켜야 되고. 불평등적 권력이 있는데 전복시키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노예가 되는 거야.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혁명을 일으켜서 기존의 정부를 전복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사는 거야. 자,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도 같이 비판하자. 제목도 정해봐. 자, 다음 이야기다. 자, 마르크스 얘기네. 자본론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다. 평등은 그것을 바라는 자와 바라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 이치이다. 앞에 전목이랑 같은 얘기지. 자연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기 마련이고 강자가 모든 것을 가짐으로써 사회는 진화하는 것. 계급투쟁이 역사 발전을 이끌어온 운동력이다. 우리는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자기가 생산한 재화의 주인이 아니라 자본을 위해 착취당하는 노예 같은 열등한 지위를 갖는다. 잉여 가치를 실제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이지만
그것을 자본가들이 탈취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조리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마르크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핵심 내용과 우리 사회를 비판해보자. 우리는 열등한 지위를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야 한다는 거야. 투쟁해서 강자와 약자가 강자를 뒤집어 엎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분노의 악마 사탄이다. 투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용기 없는 겁쟁이 뿐. 지상세계는 분노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부조리한 곳. 자, 우리는 투쟁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 아테나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폭거와 파괴가 속성인 사탄의 분노에 사람들은 가끔 넘어가지만 인류 정신은 그 냉철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봄날 정오 같은 따뜻함으로 지속하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인류 지성은 나누지 않음의 인과와 그 응복, 평등을 위한 계급투쟁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지상의 사람들은 그 평등할 자격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분노해야 할 것이다. 지혜이신 아테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평등은 자유와 함께 제2의 진리 조건이다. 누구든 그것을 폄하해봐야 무시해봐야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평등을 가장하면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고 실제로 마음속은 상대방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상태가 되면 행복도 가장 거짓 행복이 드러난다는 얘기야. 알겠지? 행복이 진짜, 평등이 진짜지만 행복도 진짜가 될 거다. 자, 내용 정리해보자. 지금 마지막 번호가 9번일 거야. 9번째 이야기. 마르크스 이야기까지 해서 정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음번 철학자 이야기는 미셸 푸코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미셸 푸코의 이야기를 다시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